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일주일인데요. 반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야권 구청장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하거나 최소화하고. 아니 이남희 기자, 대체 시장 반응이 어떻길래 저렇게 구청장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지금 토지 철회하라는 거예요? 지금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이면은 아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고요. 다 구청에 가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거 사도 됩니까? 굉장히 절차도 까다로워지는 거죠. 민원도 폭발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제외한 야권 구청장들이 더 숫자가 많거든요. 저렇게 성명까지 내고 제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이 제도 묶인 것 좀 풀어달라. 그렇군요.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전세 매물 말랐다 이런 얘기 현장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럼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과연 이번에 발표된 3중 규제했던 이번의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자, 일단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금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 우려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야권 소속의 서울 지역의 구청장들까지 나서서 규제 풀어달라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 그래도 성남 민심에 이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이번 정책 설계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정확하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자, 부동산 정책 설계 핵심 관계자 5명이 최근에요. 제가 이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바로 이 5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정책의 컨트롤 타워죠.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세제를 담당합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국토부 담당 차관이에요.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바로 대출 규제를 담당하고요. 또 금융사 관리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까지 모두요. 공통점은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에 아주 고가 아파트,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일부는 갭 투자를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히 이번에 그 논란이 커진 게 임재 변호사. 그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차관의 갭 투자 의혹이 이제 터지면서 일파만파 커진 거예요. 근데 이 차관 측은 어제 기존에 내 집이 이게 안 팔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인 갭 투자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해명이 나온 뒤에도 비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 갭 투자를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일단 사안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상경 차관은요. 지난해 7월에 아파트를 보유한 채 판교 아파트를 갭 투자했습니다. 이주택자가 된 건데 당시 이 판교 아파트의 매수가가 3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끼고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잔금을 치를 때 들어간 돈은 18억 7천만 원 정도인 거죠. 그런데 1년 사이에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 40억 원입니다. 실투자금 18.7억 원으로 6.5억 원의 차익을 거두었으니 1년 수익률 약 35%, 취자의 귀재라 불릴 만한 상황인데요. 뭐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날짜가 맞지 않아서 이런 갭 투자를 했다고 해도 지금은 날짜가 안 맞아도 갭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갭 투자가 맞는 것 아니냐. 우리는 못하게 하고 본인은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5명 지금 논란이 인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더해서 구윤철 부총리랑 이혁원 금융위원장도 지금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어요. 지금 그 아파트가 당시 재건축 앞두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건축이 돼서 그 아파트들 시세가요. 30-40평대가 뭐 40억, 50억, 호가 그렇고 실거래가가 그렇거든요.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2013년에 같은 아파트 작은 평수를
굉장히 갭 투자에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요? 볼게요. 자, 구현철 부총리 같은 경우는 경매를 받아서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전세를 끼고 이제 구매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바로 2억 원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도 8억 5천만 원 주고 해당 아파트 매입을 했는데 역시 세입자를 끼고 네.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보면은요, 시세가 뭐 45억, 40억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뭐 호가는 5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4, 50억 하는 고가로 지금 그때랑 그 계산을 해보면 정말 수십억 시세 차익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공교롭게 같은 아파트군요. 같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런데요, 구혜천 부총리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제 기억으로도 이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요. 그때 기재부 2차관 시절에도 논란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예요. 예. 우리 그 공직자들은 다주택 가진 사람들 다 처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은 이번에 그 청문회 할 때도 이 이슈가 논란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현철 부총리가요, 가족이 4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2018년 순차적으로 바로 주택을 지금 처분을 한 거예요. 어떤 주택이 있었냐 보면은 네. 분당의 상가주택, 성담의 상가주택이 또 한 채가 있었는데 매입을 15억대에 했는데 매도를 27억 원에 했다는 거고요. 세종시에도 아파트를 그때 분양받았는데 그때 특별공급,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 받긴 받았는데 세입자를 꼈고요. 네. 살진 않았어요. 아. 그러고 이제 4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또 상속받은 마포구 단독주택도 있는데 다 차례 매도를 하고 네. 지금 알짜배기 그 집인 지금 개포동 아파트가 남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십억대 차익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사실은요, 구현철 부총리는 그때 뭐 논란이 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세 차익 뭐 수십억대다 천하람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세금 내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얻은 차익은 뭐 5억 원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이고요. 또 자산 증식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 논란인 공직자들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보면 임재 변호사. 자,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이 김용범 실장 얘기요. 이 재건축 입주권 사들여서 지금 반포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건데 이게 물론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사들이는 게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예. 지금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받은 그런 상황에선 입주권을 내가 거래를 해서 넘겨받는다고 해도요. 아파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청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입주권 자체를 놓고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이것이 불법이나 그런 편법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렇게 입주권을 거래해서 막대한 차액을 거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번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의 논란은요.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다주택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라고 말했죠. 이렇게요. 아파트 2채 보유는 다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 관련돼서는 저희 그 가족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분가하는 그 자녀한테 원장이 겁니다. 정작 본인은 강남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2채를 떡하니 소유하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그 염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이남희 기자, 한 채를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봤어요. 이양수 의원이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팔겠다는 거냐 했더니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양도가 뭘까요? 아마 이제 증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팔거나 증여세만 내면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죠. 증여세만 똑바로 냈다면. 하지만 많이 그 누리꾼 여론들은 들끓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돈도 없고 대출도 못 네. 받아서 못 사는데 현금 부자들은 집 2개 갖고 있으면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증여하면 되고 현금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 저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모습들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이게 좀처럼 가라앉질 않으니까요. 결국
민주당은 오늘 고개를 숙이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상경 차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이번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 한준호 최고위원 조금 전에 목소리 듣고 왔는데 네. SNS를 보니까 이 차관한테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던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사과를 할지 궁금하고 네. 두 번째 지금 그럼 정부 여당은 이거 여론 어떻게 달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왜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를 하지? 이상경 차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당에서 민심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고 박수현 대변인도 당의 그것이 뜻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당에서 요청까지 했는데 이상경 차관도 조만간 좀 입장이 다시 한번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경 차관은 이제 본인 주택에 대해서는 이것이 더 큰 집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그 굉장히 본인 집이 빨리 팔리지 않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일시적으로 원래 살던 집에 지금 본인이 세입자로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었죠. 또 하나,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민심을 달랠까요? 일단은 공급 대책, 지금은 수요 억제책에 굉장히 지금 주력을 했던 상황인데 이제 네. 정말 중요한 것은 공급이다. 그러니까 공급 많이 풀어서 일단 그거 입법 뒷받침을 해가지고 더 많이 살 수 있는 집을 수도권은 5만 호 정도 공급 대책을 제대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 이 고위공직자들이 그래도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자, 보면은 그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한 것이 또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김용범 실장은 국제기구 근무로 실거주가 불가능해서 월세를 줬던 것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죠. 또 형편에 맞게 집을 옮겼을 뿐이다라는 입장도 나왔었고요. 자, 이런 이상경 차관은 입주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전세를 줬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더했는데 자, 이런 해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해서 논란은 커지고 있죠. 자, 이 대책 논란 이야기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